여러분이 연애를 하면서 절대로 을이 되지 않는 마법의 문장입니다. 연애를 잘하는 애들은 항상 머릿속에 이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설마녀입니다. 오늘은요, 결국 여우들이 시집을 잘 가는 이유, 그리고 그 여우들이 연애를 할 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시집을 잘 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결혼식을 삐까뻔쩍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신혼여행이나 스드메에 돈을 기깔나게 썼다거나 그런 결혼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결혼식 이후에, 그러니까 혼후 생활에 여자들이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개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오래 같이 사는 사람은 부모님도 자식도 아닌 바로 배우자다. 그래서 부모님과 자식은 아무리 길어도 각각 30년씩 같이 살 뿐이지만 배우자는 90년을 같이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기대 수명을 120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과 자식은 천륜, 하늘에서 맺어주신 인연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집에서 나오든 아니면 자식을 집 밖으로 출가를 내보내든 어쨌든 독립이라는 미명 하에 가끔씩 만나도 평생 동안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낼 수가 있는데, 남편은 같이 한 집에 안 살기로 하면 이제 끝이 난 거죠. 같이 안 살면 의미가 없어지는 존재. 한 집에 같이 살아야만 완성되는 존재가 바로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님과 자식은 여러분 마음 같지 않아도 됩니다. 암만 상극이어도 20년만 같이 살고 독립을 하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배우자는 진짜 여러분 마음에 쏙 드셔야 됩니다. 정말 네 맘이 내 맘 같고 내 맘이 네 맘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맺어주신 인연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 눈으로 직접 골라서 맺어야만 하는 인연, 이걸 바로 일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일륜지대사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제목을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국 여우가 시집을 잘 가는 이유, 그리고 그 여우들이 연애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 비법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 여우들이 시집을 잘 가는 이유는 바로 다양한 연애 경험으로 인해서 자신만의 호불호를 아주 정확하게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엔, 저만의 35년 빅데이터에 따르면 못쏠 여자분들이 본인이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작정 사회적 욕망을 따르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자들이 어릴 때부터 10년 넘게 각종 로맨스 드라마로 배운 주입식 욕망들이 있죠. 바로 여자는 명품백을 좋아한다. 여자들은 화려한 결혼식을 좋아한다. 그리고 여자들은 돈 많고 잘생기고 스윗한 남자를 좋아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미디어에 의해서 주입된 욕망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것들을 싫어할 여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것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이죠. 다다익선. 근데 연애 경험이 많고 그리고 그 중에서 똑똑한 여자분들은 이런 조건들이 다 있으면 땡큐지만 전부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돈 많으면 좋죠. 키 크면 좋지. 얼굴 잘생기면 좋죠. 근데 이런 거를 전부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본인이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잘생긴 애도 사귀어봤고 돈 많은 애도 사귀어봤고 또 잘해주는 남자도 사귀어봤는데 근데도 그 남자랑 헤어졌다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나한테 그렇게 목숨 걸 정도로 중요한 것들은 아니었다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남자랑 헤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못쏠 여자분들은 이런 남자들이랑 깨져본 적이 없어서 모든 조건들이 다 평등하게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잘생긴 남자, 여러분보다 돈이 많은 남자, 그리고 여러분한테 더 잘해주는 남자, 이거 셋 다 할 필요 없다 싶으면 2가지 부류라도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거 3개 중에서 오직 여러분만의 우선순위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자기 마음인데도 뭐가 진짜로 중요한지는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속궁합이라는 것도 정말 많은 여자분들이 이거를 겪기 전에는 제가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이거를 겪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속궁합이 안 좋아서 깨진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남자를 만나면 무작정 행복할 줄 알았는데 속궁합이 안 맞더라,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 돈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본인만의 기준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나한테는 너무 중요한 일이었다는 걸 결혼하고 나서 깨달으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보통 속궁합 안 좋다는 이유로 이혼까지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기를 낳아서 이제 그때부터는 섹스리스로 버티시다가 결국에는 남자가 바람이 나서 이혼까지 간다거나 이런 수순을 밟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돈, 외모, 스윗함 이거 3가지 조건은 일단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1, 2, 3위 순위를 매겨보시고 여러분이 성인이 되셨다 그러면 이제 1등부터 하나씩 클리어를 해보세요. 저는 이런 경험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실험을 과연 여러분이 30대에 정말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때는 이런 실험들을 감행할 수 있을 만큼의 기회도 사실 많지가 않고 또 시간과 체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성인이 되시자마자 이 우선순위를 위에서부터 하나씩 클리어를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진짜 본인만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보는 겁니다. 진짜 이거 3개 다 해보신 분들은 아예 뭐 하나는 필요 없는데 뭐 2개도 필요 없는데 진짜 하나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이거는 진짜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들이 갖춰졌으면 만 25살부터는 거기에 맞춰서 결혼을 할 만한 그런 사람들 위주로 만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만 30살이 넘으셨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 3가지 중에 제일 밑에 3위는 아예 아예 안 보는 거. 그리고 만 35살부터는 이 3가지 우선순위 중에 2, 3위는 아예 삭제를 하고 1위만 보는 거. 그렇게 해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결혼에 도달하는 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자들이랑 연애를 하고 이별까지 경험한 여자분들은 사실 결혼 전에 메리지 블루가 없어요. 메리지 블루라는 거는 결국 한 남자와 결혼 준비를 진행하시면서 청첩장까지 다 찍어놓은 상태인데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지금 결혼하면 이제 죽을 때까지 다른 남자를 못 만나는데 그 전에 잘생기고 몸 좋은 남자 한 번이라도 만나볼 걸. 그런 애랑 잠자리를 하면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나는 이제 평생 그거를 느낄 수 없는 건가? 지금이라도 딱 한 번만 어디 가서 그걸 경험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내가 그런 경험 없이 결혼을 해버리면 나중에 그런 남자랑 바람까지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아 진짜 나도 돈 많은 남자 한 번만 만나볼 거야. 지금 이 남자랑 결혼하고 나서 내가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그런 돈 많고 잘생긴 남자랑 연애하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헤어진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막연한 환상 같은 것들이 있으신 거예요. 보통 이런 생각을 언제쯤 하냐면 첫째가 10대쯤 됐을 때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섹스리스로 살아왔지만 아기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은 바람이 나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나도 뭐 바람을 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한 여자 나이 40대부터 점점점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간혹 남자분들 중에 댓글로 여자는 연애 경험이 없을수록 결혼 후에 남편에게 만족하고 잘 살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는 SNS의 발달로 그러기가 힘든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 TV와 인스타만 들어가도 잘생긴 남편 자랑, 돈 많은 남편 자랑, 스윗한 남편 자랑이 넘쳐나는 와중에 회사에서, 헬스장에서 실제로 누가 나한테 말을 걸고 그러면 흔들리기가 쉽겠죠. 이제는 여자들이 옛날처럼 집 안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온 오프라인에서 끊임없이 비교와 유혹이 가득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자 본인이 직접 어릴 때 이런 잘난 남자들한테 진짜 세게 대여본 기억들이 없으면 결혼 후에도 밖에서 이런 잘난 남자들한테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100% 그렇다는 건 아닌데 결혼 전에 연애 경험이 없으면 없을수록 결혼 후에 자기 남편에게 만족하고 살 것이다.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 이야기, 여우가
연애를 잘하는 이유입니다. 이동건 작가님의 유미의 세포라는 웹툰이 있어요. 제가 이걸 그때 완결까지는 못 봤었는데 보던 내용 중에 정말 감명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별 카드 이야기였습니다. 이때 여주인공 유미 속에 있는 그 세포의 대사를 읽어드릴게요. 이별 카드는 연애 중에는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되는 카드야. 이 카드를 쥐고 있지 않으면 유미는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 그 카드를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유미는 이제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대사를 하면서 유미의 마음속에 우선순위 1순위가 남자친구에서 본인으로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너무 공감이 됐던 게 제가 살면서 보니까 연애를 잘하는 애들은 항상 머릿속에 이게 있어요. 얘 아니어도 괜찮다. 여러분이 연애를 하면서 절대로 을이 되지 않는 마법의 문장입니다. 얘 아니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있으셔야지만 여러분 인생의 선택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 애인 때문에 바뀌게 된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래서 자신감도 자존감도 다 잃게 됐다면 나다움을 잃을 바에는 차라리 너를 잃겠다라는 생각으로 헤어지시면 됩니다. 연애라는 게 나 좋자고 하는 일인데 내가 우울해지면서까지 그 남자친구를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되게 크게 웃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나는 크게 웃는 여자 보기 싫더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웃을 때마다 점점점 그 남자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탕하게 웃지를 못하고 얌전하게 웃게 된 나의 모습이 내 마음에 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 나는 원래 내 웃음소리가 더 좋은데, 그래야 진짜 웃는 맛이 나고 엔돌핀이 빵빵 도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또 다른 예로 만약에 여러분 남자친구가 여러분한테 살 좀 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게 살을 빼셨어요. 근데 살을 다 빼고 나서 아 진짜 아무거나 입어도 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행복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 진짜 옷이고 나발이고 다 싫다, 나 그냥 마음대로 먹고 싶어, 이렇게 우울해지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다움에 대한 의견 충돌이 남자친구랑 계속해서 있으시면 저는 헤어지는 쪽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사귀시면 자존감이 계속 떨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봐줘야 되는 사람이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지금은 별로 안 예쁜 것 같아, 저렇게 하면 더 예쁠 것 같아, 저 여자가 더 예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당연히 듣는 입장에서는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겠죠. 결론적으로 여우들이 결혼을 잘 하는 이유는 다양한 이별과 연애 오답 노트로 오직 자신만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이고, 또 여우들이 연애를 잘 하는 이유는 연애 중에 이별 카드를 항상 가지고 있어서 나다움을 잃을 바에는 얘랑 헤어진다, 얘 아니어도 괜찮다 라는 생각으로 절대 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애 오답 노트에 대한 영상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로 달아 놓을 테니까요,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내용은 모태솔로 분들을 폄하하려고 만든 내용이 당연히 아니고요. 첫 연애로 결혼을 하고 잘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도 결혼 전에는 이런 남자 만나볼 걸 그랬나? 저런 남자도 만나볼 걸 그랬나? 이런 식으로 좀 메리지 블루가 있더라. 그리고 결혼 후에 잘 지내면 다행이지만 혹시나 섹스리스로 빠지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히나 후회를 많이 하시고, 아 내가 어릴 때 이런 남자 저런 남자 만나볼 걸 지금이라도 만나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생겨나시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랑만큼이나 엄청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반드시 실패하고야만은 활동이나 사업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결혼 전에 하는 모든 연애들은 사실 무조건 필패입니다. 첫사랑과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모두 당연히 이별을 경험한다는 거죠. 연애에 있어서 실패라는 것은, 이별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별이 다가왔을 때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이 이별을 결혼 전에 겪어서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태솔로랑 첫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이랑은 사실 연애 레벨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제가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 고만고만합니다. 근데 모태솔로랑 첫 이별을 경험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사실 첫 연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 이별이다. 첫 이별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는 게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별, 세 번째 이별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이별들로 채워진 오직 여러분만의 오답 노트로 여러분에게 딱 맞는 배우자를 만나셔서 정말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서 영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가오는 봄에 모두들 설레는 연애 시작하실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모두들 안녕! 설바!